코로나 정부, 그리고 총선, 그리고 옥중 서신이 더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 국민을 향해서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메시지는 오늘 접견을 가서 대통령께서 자필로 쓰신 것을 교도소의 정식 절차를 밟아서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많은 고심을 하셨던 걸로 알고 계셨고 최종 의견 발표가 있으시다고 결정하신 것은 오늘 접견에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자필로 쓴 편지를 고심하다 유영하 변호사에게 주고 유영하 변호사가 이걸 받아서 자필까지 공개를 한 건데 그 내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옥중 서신 편지 첫 부분에는 TK 지역에 대한 위로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박능우 보건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를 확진시킨 데 이유가 있다라고 발언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서두에 이렇게 쓴 겁니다.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수천 명이나 되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대구 경북 지역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2006년 커터칼 피습도 거론했는데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지금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 여정은 멈췄다라고 아예 끝났다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로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비판 그리고 무기력한 야당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탄핵 찬성한 비박이 용서해 줄 것을 제스처로 보이기도 했는데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삶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외연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라며 사실상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으로 표현을 한 내용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편지, 상당히 이례적인 편지, 김영주 의원님, 네. 다양한 메시지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다 라고 하며 TK 지역의 민심을 위로하는 메시지도 있었고 현 집권 세력이 굉장히 무능하다 그리고 독선적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제가 눈여겨본 건 말이죠. 이 미래통합당 이란 정당과 그 정당은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지금 하나로 뭉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 탄핵을 했던 사람도 이른바 용서하라 그리고 통합당을 지지하라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하고 있어요. 네. 뭐 말하자면 탄핵의 강을 같이 건너자 그런 얘기를 강하게 한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미래통합당이라는 얘기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거대 야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씁니다. 이 시점으로 보면 상당히 이게 재밌는 게 우선 대구 경북이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천지에서 박근혜 시기가 나왔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유공화당의 창당 그 다음에 김술래 최고가 자유공화국으로 간다든지 조은진, 홍문종 이런 분이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은 우리한테 있다라든지 또 서청원 의원의 가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말하자면 보수 통합이 분열로 그러니까 좌절되는 어떤 총선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실제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통합당이 안전하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통합당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우리공화당이나 내리신 뭐 서청원, 뭐 조원진 등등의 그쪽이 아니라 네.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제 개인적으로 좀 하나 아쉬웠던 것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전 대통령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현 정부와 함께 극복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으면 훨씬 더 저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이제 자기 개인 정치적 어떤 말하자면 갈라치기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대구 경북이여 위기에서 말하자면 보수당 직결로 나서라 이런 정치적 메시지만 던지려고 했던 것이 저는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어떤 코멘트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편지였습니다. 이 나라, 이 국민을 지켜달라고 하는 박 전 대통령님의 애국심이 우리의 가슴을 깊이 울립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총선 승리를 향해서 매진함으로써 오늘의 뜻에 반드시 부응할 것입니다. 고승덕 의원님, 그리고 네.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고 좀 의외예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탄핵 세력까지 포함한 예컨대 뭐 지금 유승민 의원 개도 다 들어와 있고 안철수 의원 개까지 급기야 들어와 있는 거대 야당이잖아요. 미래통합당이. 박 전 대통령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인 지지선을 할 것이라고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측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본인들과 운명을 함께 했었던 운명 공동체인 뭐 우리공화당이나 예 조원진 의원이나 뭐 서청원 의원이나 이른바 친박 의원들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었어요. 의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옥중 서신의 그 불가피한 그 용어에 저는 좀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미래통합당이 이제 박근혜 대표 마음에는 쏙 들진 않았을 거예요. 박 전 대통령 마음에는. 근데 지금 남은 이제 통합의 과제가 이제 안철수 그리고 이제 태극기 부대 두 그룹만 지금 남아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그쪽은 이제 이쪽과 통합하지 않는다고 이미 여러 차례 공언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돌아올 수는 없는 거고 이제 태극기 부대만 남아서 이 태극기 부대가 이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걷느냐가 문제였는데 그동안 이제 김영우 의장이 공천 작업을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하면서 이제 TK 공천에 그것만 남기고 거의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 이제 태극기 부대에서 반대했던 그 이른바 탄핵 오적이 이제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권성동, 홍준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이제 나머지 그 홍준표와 권성동은 그 두 분을 뺀 나머지 분들은 불출마로 이미 정리가 됐고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컷오프가 지금 이력화되고 남은 게 이제 권성동 의원 뿐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이 탄핵 주도 세력으로부터 사과를 받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인적 청산은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권성동 의원만 사실상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이 정도면 태극기 부대가 들어가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번에도 태극기 부대 또는 이제 친박 연대 뭐 과거에 그런 식으로 분열이 됐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1대1의 싸움도 제대로 못 해보고 역시 또 그 보수는 분열로 필망한다 이런 또 결말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편 저편 나누지 말고 일단은 하나로 뭉쳐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활용 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수 통합 대그림의 그 용의 눈을 딱 찍는 그게 이번에 옥중 서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